안녕하세요. 카카오브레인 비디오 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범수브레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발표의 제목은 실시간으로 관계 파악하기입니다. 관계 중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볼 관계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물체와 어떤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지예요. 사람 물체 간 관계의 예로는 사람이 컵을 들고 있다든지 혹은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다든지를 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람 물체 간 관계를 컴퓨터 비전을 통해 검출을 하되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저희 카카오브레인에서 했던 연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질 거예요. 먼저 이미지 내에서 사람 물체 간 관계를 검출하는 것이 어떤 태스크인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 이를 실시간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다음으론 제가 카카오브레인에서 수행했던 연구인 트랜스포머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사람 물체 간 관계를 검출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계획을 소개해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Human Object Interaction, 즉 사람 사물 간 관계 검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 볼까요? 사진에는 귀여운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빵을 먹고 있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진을 보고 내린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컴퓨터 비전에서는 두 가지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진 속에 사람이 있다, 빵이 있다, 의자가 있다를 파악하는 물체를 검출하는 과정인 오브젝트 디텍션과 사람이 그 빵을 먹고 있다, 사람이 그 의자에 앉아 있다 와 같이 물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인 인터랙션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이렇듯 컴퓨터 비전에서 사람 물체 간 관계를 검출하기 위해 크게 물체 검출 작업과 관계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검출하는 작업에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진이 주어질 때 사람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사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이렇듯 사람과 사물이 각각 무엇이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검출 과정과 더불어 관계 파악 과정에서는 사람이 우산이나 포크를 들고 있다든지 혹은 오렌지를 자르고 있고 자르는 작업은 칼을 통해 하고 있다든지와 같은 검출된 사람과 주변 사물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을 의미해요. 이렇듯 우리는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 물체 간 관계를 검출했는지를 가볍게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 물체 간 관계를 실시간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장부터 우리는 실시간 사람 물체 간 관계 파악, 즉 실시간 HY 디텍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어떤 방식의 접근법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사람 물체 간 관계를 파악하는 실시간 HY 검출은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왼쪽 사진에 보면 위의 아이는 물속에서 즐겁게 헤엄치며 놀고 있고 아래의 아이는 익사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우리는 이 차이를 아주 빠르게 너무나 쉽게 구분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컴퓨터 비전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둘은 외형이나 주변 사물인 물과의 배치가 아주 유사해서 구분이 힘듭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이 과정을 처리하는 네트워크가 복잡해지고 시간 소요가 많이 되면 우리는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는 제 시간 안에 이 아이를 구해낼 수 없을 거예요. 오른쪽에 위치한 그림들에서는 현장에서 현재도 수많은 위험한 물체들 속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라는 것은 아주 일순간에 터지기 마련이기에 실시간성이 없는 AI 모델은 이런 현장에서는 유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사람이 있다 혹은 위험한 물체가 있다가 아니에요. 이러한 물체 검출은 이미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위험한 물체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까지 실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반해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즉, 단순히 사람이 있다, 물이 있다를 아무리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어 봐야 사람이 수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물에 빠진 것인지, 위험한 물체를 안전하게 다루고 있는지, 혹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시간 HY 검출이 왜 중요한지는 알았는데, 현재 AI 기술로 실시간 검출이 비교적 보편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시간 HY 검출은 왜 어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컴퓨터 비전 모델에서 이 두 태스크를 다루는 방법론 속에 있습니다. 기존 방법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가장 큰 병목은 이 두 태스크를 순차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의 방법들에서는
먼저 다음과 같이 어떤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검출 작업을 먼저 수행합니다. 그 다음 모든 사람 물체 간의 쌍에 대해 별도의 무거운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를 통하여 둘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이를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물체의 쌍에 대하여 검출이 다 끝나고 나서야 별도의 모델인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하였기에 기존의 방법은 속도 측면에서 매우 느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박사 과정 동안에 저는 실시간 HY 검출의 열쇠가 바로 검출과 관계 파악을 병렬적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즉, 검출을 하는 단계에서 물체만 검출하지 말고 관계를 상징하는 어떤 가상의 영역까지 한 번에 검출하면 어떨까? 그러면 별개의 뉴럴 네트워크 없이 아주 간단한 연산만으로도 관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물음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여 저는 관계를 상징하는 가상의 영역을 상호작용을 맺고 있는 사람과 물체를 포함하는 영역인 유니온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병렬적으로 이루어진 검출이기에 추가적인 시간을 거의 소모하지 않고도 다음과 같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과 물체를 묶어낼 수가 있었어요. 다음 표는 물체 검출, 즉 오브젝트 디텍션과 비교해 보았을 때 HY 검출을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모되는 시간을 일컫습니다. 현재 물체 검출은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0에 가까워질수록 HY 검출 역시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병렬 모델은 기존 방법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르면서도 당시 가장 최고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과연 최선일까? 여전히 물체 검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시간은 소요되고 있었고 성능도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압도적이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직 느린 걸까? 답은 병렬적으로 검출한 사람 사물의 영역과 관계의 영역을 짝짓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로 왼쪽의 타다를 나타내는 영역을 살펴볼까요? 무엇이 무엇을 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보시는 것처럼 사람과 사물의 쌍을 끼워 넣어보는 방식으로 매칭을 해줍니다. 이렇듯 검출된 관계에 대한 영역에 각각 사람 물체의 모든 쌍을 끼워 넣어보고 가장 매칭이 잘 되는 쌍을 찾아서 해당하는 쌍이 관계를 나타내는 영역에 대한 주체와 객체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의 쌍을 별도의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하였던 방법에 비하면 단순히 영역과 얼마나 겹치는지만 보면 되기에 시간은 비약적으로 빨라졌지만 여전히 모든 물체에 대하여 한 쌍씩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사해야 되는 이른바 후처리 과정이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후처리에 드는 시간마저 줄이면서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하여 카카오 브레인에서 저는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실시간 사람 물체 간 관계 파악을 위한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먼저 트랜스포머란 무엇인지 알아가 볼까요? 트랜스포머란 간단하게 말하면 입력을 처리하는 인코더와 출력을 처리하는 디코더의 쌍으로 이루어진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갖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태스크가 있다고 했을 때 먼저 영어 문장을 입력을 처리하는 인코더에 넣어주면서 어텐션을 생성해요. 여기서 어텐션이란 정말 쉽게 비약해서 입력인 영어와 출력인 프랑스어를 잇는 매개 언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매개 언어를 출력을 처리하는 디코더에 순차적으로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던 결과물인 프랑스어를 출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하면서도 높은 성능을 거두고 있는 모델이 트랜스포머입니다. 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용했을 때의 장점은 엔드-투-엔드 학습, 즉 출력에 별다른 후처리를 안 해주어도 된다는 점이에요. 최근에는 이를 이용해서 물체 검출도 후처리 없이 하는 다음과 같은 모델도 등장했고요. 아까 저희의 문제인식에서 후처리 과정을 없애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를 이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저희는 출발했습니다. 저희가 고안한 모델을 진행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어떠한 이미지가 주어지면요. 주어진 이미지를 먼저 사람으로 따지면 눈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인식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주어 처리합니다. 이렇게 눈을 통해 처리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이미지 피처라고 불러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서 보되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은 뇌에서 담당하듯 마찬가지로 이미지 피처를 이용하여 뇌에 해당하는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이 이미지를 이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수행하기 전 먼저 조금 기술적인 디테일이긴 한데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트랜스포머 구조에서는 입력의 위치 정보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사실 이미지에서는 무엇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따라서 이미지 내의 공간 좌표를 나타내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벡터를 이용해서 처리된 이미지 피처 위에 이 포지셔널 인코딩 정보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포지셔널 인코딩 정보까지 더해진 이미지 피처는 이전에 설명드렸듯 입력을 담당하는 모듈인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코더를 통해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입력과 출력 사이의 매개 언어에 해당하는 피처를 생성해요. 이렇게 생성된 결과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정확히 병렬적으로 동작하는 두 개의 출력 기관인 디코더를 이용합니다. HOI 검출에는 물체 검출인 오브젝트 디텍션과 관계 예측인 인터랙션 클래시피케이션 크게 두 가지 태스크가 존재한다고 했었죠. 위에 있는 디코더가 물체 검출을 담당하게 되고 아래 디코더가 관계 예측을 담당한 다음 이 두 개의 디코더를 병렬적으로 동작하게 만든다면 거의 물체 검출과 동시간 내에 HOI 검출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를 위해 생성된 매개 언어와 물체 검출을 담당하는 인스턴스 디코더에서는 박스 하나가 물체 하나를 담당하는 인스턴스 쿼리를, 관계 예측을 담당하는 인터랙션 디코더에서는 박스 하나가 관계 하나를 담당하는 인터랙션 쿼리를 각각의 디코더 내에서 조합하여 물체 검출을 위한 최종 표현형인 인스턴스 레프레젠테이션과 관계 예측을 위한 최종 표현형인 인터랙션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합니다. 즉, 위의 물체 검출을 위한 표현형에서는 사람, 빵, 의자 등의 물체를 검출하고 이미지 내 물체와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표현형은 버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의 관계 예측을 위한 표현형에서는 사람이 빵을 먹고 있다 또는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다 등과 같이 관계를 예측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표현형은 역시 버려지게 됩니다. 이때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형은 이미지 내 어떤 물체가 관계의 주체에 해당하고 어떤 물체가 관계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무슨 관계인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빵을 먹다 라는 관계에서는 인터랙션 레프레젠테이션은 어떤 사람이 어떤 빵을 대상으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즉 먹고 있다 라는 예측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어떤 물체가 주체이고 어떤 물체가 객체인지에 대한 정보는 물체 검출에서 검출된 물체들로 치환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다 라고 예측된 관계에서 주체인 사람과 대상인 의자는 물체 검출에서 검출된 사람과 의자에 대한 표현형으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서로에 대한 디펜던시 없이 병렬적으로 예측되는 두 개의 출력 결과물들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컴퓨터 언어에 포인터라는 개념을 착안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포인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요. 우리는 어떤 값을 변수에 저장할 때 그 값은 메모리, 즉 어떤 칩에 저장되게 되고 그 메모리에는 당연하게도 주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그 값을 넣어두었던 칩에 대한 주소만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알아서 방문해서 그 값을 찾으면 되니까요. 이와 같은 포인터의 개념을 착안해서 관계를 예측할 때는 모든 관계마다 주체에 해당하는 물체에 대한 정보, 객체에 해당하는 정보, 물체에 대한 정보, 그리고 관계의 종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데 우리는 관계를 예측할 때 물체에 대한 정보를 계속 새로 생성해낼 필요 없이 기존에 이미 검출되어 있던 물체의 주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주소만 예측하게 만드는 방법론을 고안했습니다. 이렇듯 물체 검출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빵을 먹다라는 관계를 예측할 때는 사람과 빵에 대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새로 예측할 것이 아니라 이 정보가 담겨 있는 집 주소만을 예측해도 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 집 주소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그 위치를 바로 찾아낼 수 있게 되니까요.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표현형은 버려버리고요. 마찬가지로 앉다라는 관계에 대해서도 물체에 대한 정보를 중복적으로 여러 번 예측할 것 없이 어떤 주소를 방문해야 주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와 대상에 대한 의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주소값만 예측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고안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우리는 기존에 있던 가장 최신 논문들이 이와 같은 성능을 보이고 있던 와중에 다음과 같은 속도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처리 속도는 물체 검출 속도와 1ms 미만의 차이가 났고 성능은 압도적으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최고 권위 학회인 CVPR의 4% 이내에 들어 오랄 프레젠테이션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구현 내용과 프리트레인된 모델은 다음 주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향후 연구 계획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는 모두 이미지라는 정적인 상황에서 관계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다루었었는데요. 앞으로는 훨씬 더 어려운 컨텐츠인 동영상에서의 관계 파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동영상에서의 관계 파악은 시간에 따라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하기에 아직 제대로 이루어진 연구가 마땅히 없고, 따라서 저희 카카오브레인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잘 이어나간다면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이와 같고요.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